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네, K리그 1 전체로 볼 때 리그 흐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시즌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전히 누가 우승할지 어느 팀이 강등이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중위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딱히 정배를 키우지 않는 리그 바로 K리그죠. K리그 27라운드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8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제주전입니다. 서울은 6위, 제주는 8위입니다. 서울은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을 꺾고 시즌 두 번째 3연승 상승세를 탔죠. 제주는 퐁당퐁당의 끝판왕입니다. 최근 9경기에서 패승을 반복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선 인천의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제주에 있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전을 마치고 홈에서 주중 포항과 코리아컵 준결승전 치르고요. 앞으로 보름간 서울, 제주, 수원, 포항, 제주로 이어지는 강행군이 펼쳐집니다. 시즌 농사도 이 5경기에서 좌우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는 퐁당퐁당 그만 끝내고 최대한 많은 경기, 무엇보다 서울전부터 승리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은 저조한 원정 성적인데요. 최근 원정 4연패, 홈과 원정 성적이 극명히 갈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반대로 서울은 홈 4연승 중이거든요. 서울의 홈 2점을 제주가 어떻게 무력화시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리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 포항 이렇게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고비를 잘 넘겼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스쿼드 상태도 좋습니다. 기성용이 여전히 부상 중이긴 하지만 강현무, 야잔 이 이적생들이 데뷔전에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클래스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루카스도 지금 출격 대기하고 있습니다. 링가드는 지금 딸 희망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데 복귀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하고요. 훈련 중이긴 한데 완벽한 상태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제무는 누적 경고로 빠지면서 백업 수미 자원을 누구로 할지 김기동 감독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임채민이 복귀각 재고 있는데 코리아컵 일정도 있는 만큼 무리하게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태희는 데뷔전에서 다소 몸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앞으로도 출전을 통해서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릴 것 같고요. 김주공은 근 1년 만에 복귀전이 임박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선 변화를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일류첸코, 제주는 김동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김천전입니다.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11위 대구와 선두 탈환 노리는 2위 김천의 맞대결입니다. 대구는 울산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무승이 8경기로 늘었습니다. 박창현 감독이 시즌 중에 부임하고 공격 지향 전술을 펼쳐 보였고 반짝 성적이 났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 8경기에서 무득점만 5경기 공격 축구의 효과가 다소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선 특히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울산 다음으로 낮은 0.26입니다. 올 시즌 대구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탈로가 영입이 되고 바셀루스가 부상해서 회복을 했지만 이렇게 공격 자원은 늘었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측면과 중원을 가리지 않고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에 기여하는 황재원이 부상 복귀각을 재고 있다는 거고 왼쪽에 홍철이 돌아온다면 완전체에 가까운 스쿼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김천은 강원과의 선두 싸움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살짝 주춤하지만 연승은 없지만 연패도 없는 아주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골키퍼 리스크 지금 김준홍, 강현무가 나란히 전역한 뒤로 예상됐던 리스크인데요. 지난 강원전에서도 골문 불안이 멀티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골문을 어떻게든 열기를 바라는 대구와 골문을 어떻게든 닫으려는 김천의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선 김천이 각각 1대0과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대구 세징야, 김천 이동경, 팀이 승리를 필요할 땐 두 에이스의 활약이 필요하겠죠. 네, 다음은 8월 17일
토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선 전북과 포항이 맞붙습니다. 전북은 12위, 포항은 4위입니다. 전북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감독을 교체했고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 패하면서 2연패, 최근 4경기에서 3패째인데요. 같은 라운드에선 대전이 승리하면서 최하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10위, 11위와 승점 차가 낮다곤 하지만 잔류 마지노선인 9위와 승점 차가 5점입니다. 안정적으로 잔류를 하기 위해선 대반등이 필요합니다. 폭풍 영입을 한 효과가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만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언제까지 기다려줄 순 없는 노릇이란 걸 아마 김도영 감독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지난 광주전에서 부상 교체된 이승우가 큰 부상이 아니란 점은 다행이지만 많은 선수가 영입된 만큼 조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지금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대표팀 코치를 지낸 마이클 킴 코치, 지금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이 됐는데 전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지 이 선수단의 퍼포먼스를 위한 결정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드릴 수 있고요. 포항은 안재준, 김종우, 한찬희가 지난 서울전을 통해서 나란히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다만 센터백 이동희가 쇄골을 다쳐서 장기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민상기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포항이 1승 1무 우위를 점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전북 전진우, 포항 홍윤상으로 하겠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유형은 아니지만 일단 측면에서 상대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선수라서 골랐고요. 최근 몸 상태도 가벼워 보입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선 대전과 인천이 격돌합니다. 10위 대전과 9위 인천, 승점 4점을 사이에 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대전은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가 지난 수협전에서 돌아온 낭만이죠. 마사의 멀티골로 2대1로 승리하면서 최하위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승리가 없었던 대전인데 무승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라커룸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도 최영근 신인 감독 데뷔전이었던 제주 원정에서 무고사의 극장골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컵 포함 3연패 뒤에 거둔 승리라 더 의미가 있는 승점 3점이었을 것 같고요. 최 감독이 공약한 대로 포백으로 바뀌고 공격적인 시도를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은 최근 대전의 천적 관계를 형성해 왔는데요. 최근 대전전 4연승을 하는 동안 단 한 골만 실점을 했습니다. 마지막 패배는 11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지난 5월 대전 원정에서도 문지환의 골로 1대0 승리했는데 다만 당시 팀을 이끈 양팀 감독이 모두 바뀌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 김승대가 돌아왔고 구택, 김인균도 지금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스쿼드가 방대해졌다지만 막상 믿을 만한 공격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선 둘의 복귀를 황선홍 감독은 손꼽아 기다릴 것 같고요. 주세종은 카드 징계 씻고 돌아옵니다. 인천은 델브리지와 송시우가 부상 낭만 상황이고 제르소는 복귀가 임박을 했습니다. 타이밍을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르소가 돌아온다면 인천의 공격, 특히 측면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세종이 돌아왔듯이 인천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인 문지환이 돌아와서 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더 늘어났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대전 마사, 인천 무고사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마사와 무고사입니다. 8월 18일 일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울산 문수에서는 울산과 수협이 격돌합니다. 선두 탈환을 노리는 3위 울산, 그리고 현재 5위, 하지만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수협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울산은 김판공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대구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탔습니다. 김판공 감독의 열정적인 제스처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런 행동 하나가 선수단에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새로운 전술, 전략 등을 새롭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판공 감독 선임 효과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지
물론 김판 감독의 어떤 축구 색깔이 울산에 드러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때까지 이런 승리의 어떤 기세가 이어진다면 울산은 다시 한번 선두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건과 루빅손이 동시에 부상 복귀를 하면서 수비와 측면 공격 무게감이 확 살아난 그런 모습인데요. 전 포지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나면서 소위 스쿼드바를 앞으로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장기 결장 중인 이청용도 복귀가 임박했고요. 아라비제는 아직 데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협은 선두 싸움을 벌이다가 최근 2연패, 시즌 세 번째 연패를 당했습니다. 앞선 2연패, 두 번의 2연패 뒤에는 2연승으로 보란 듯이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보고 싶고요. 만약 수협이 울산을 잡는다면 11경기 3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이 2021년 7월 25일이었는데요. 당시 울산 원정에서 라스의 포트트릭으로 5대2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수협은 정승원, 윤빛가람, 강상규 같은 미드필더의 에너지로 돌풍을 일으킨 팀인데요. 그럼에도 듬직한 공격수의 존재는 꼭 필요하죠.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영입한 안병준이 훈련 중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출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동원 선수의 어떤 득점도 필요한 것이 수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키플레이어는 울산 정우영, 수협은 윤빛가람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상급 패스 마스터들이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조율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오후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광주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경기력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할 예정입니다. 두 팀은 나란히 3연승 중입니다. 강원은 막강 화력을 앞세워서 제주, 전북, 김천을 상대로 총 10골을 몰아쳤고요. 광주는 대구, 수협, 전북을 상대로 모두 1대0 스코어로 승리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가 바탕이 됐습니다. 감독의 평소 성향, 어떤 제스처를 봤을 때는 윤정환 감독이 방패를 들 것 같고 이정효 감독이 창을 들고 휘두를 것 같지만 최근 행보는 정반대여서 조금 흥미로운 어떤 양상이고요. 이날도 자연스레 강원의 창과 광주의 방패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은 최근 3주 연속 라운드 MVP를 수상했죠. 양민혁, 김경민, 이상헌 이렇게 기세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양민혁은 지난 경기에서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는데 뭐 얼굴 부상 때문이냐, 잘생긴 얼굴에 스크래치가 간 거 아니냐 라는 좀 우려가 있었지만 종아리 쪽에 살짝 문제가 있어서 빠졌는데 광주전 출전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가브리엘과 김희석 이 장기 부상자들은 지금 정상 훈련 중이어서 조만간 그라운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우와 이지솔은 복귀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는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정호연이 한 경기 징계 끝내고 복귀합니다. 정호연 없이 전북전 승리를 차지했지만 이정효 감독의 전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선수가 바로 정호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연이 들어온 만큼 중원의 어떤 힘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수비진에선 변준수 선수가 젊어서 그런지 예상보다 빠르게 지난 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을 치렀거든요. 그런 만큼 수비진의 운영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비록 최근 6경기에서 광주가 지금 4골에 그치면서 빈공에 시달리고 있지만 백하, 그 다음 가브리엘, 그 다음 지난 전북전에선 아사니까지 이렇게 외인들이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려주면서 팀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양 팀이 각각 1승씩 챙겼는데요. 세 번째 맞대결에선 누가 이길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키플레이어는 강원 이상헌, 광주 아사니로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발끝이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마치한 기자들이었습니다.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 다음 28라운드 프리뷰부터는 완전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